안녕하세요. 마프소로 송덕구입니다. 지난 2023년 5월이었죠. 네, 5월 초에 마포중앙도서관 관장인 송경진 관장이 직위 파면됐습니다. 이 파면한 이유가 이 구청에서 도서관 예산을 줄이고 그리고 작은 도서관 용도를 변경하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올린 것이 파면의 이유였습니다. 그때 마포에 이제 도서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아니고 출판 관련된 사건이죠. 작은 도서관을 독서실로 전환해서 동문고에게 맡기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도서관을 사랑하는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항의를 하고 그랬었죠. 네, 그래서 철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이 작은 도서관을 이 학생들, 청소년들의 스터디 공간, 스페이스룸이라는 이름으로 추진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실 독서실들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SNS에 올렸다가 그러다가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파면을 당한 건데요. 네, 근데 최근에 지난달에 이 파면과 관련된 행정심판이 1심이 있었습니다. 네, 그 1심의 결과는 파면을 취소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파면을 취소라면 이제 직위를 복귀해야 되는데 직위 복귀는 아직 얘기가 없고요. 그리고 마포구에서 이제 2주 안에 항소를 했어야 되는데 항소를 하지 않았어요. 네,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직위 다시 복귀시켜야 되는데 복귀시킬지 안 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복귀를 안 시킨다라는 그러한 말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면 그 피해를 구제를 해야 됩니다. 네, 신속하게 구제를 해야죠. 네, 법원이 그렇게 결정했고 또 항소하지 않았다면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즉각 피해를 복구해야죠. 네, 그게 행정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네, 요즘 탄핵 이후에 계엄 탄핵 이후에 우리나라 법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포구청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에서는요, 먼저 우리 마포 지역의 지역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보내드리고요. 오늘은 금요일 마포 쏙쏙쏙 시간이죠. 오늘은 홍대 앞 인디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달 말에 한국 대중음악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홍대 앞에서 우리 마포에서 활동하는 단편선 씨가 자그마치 상을 2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홍대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라이브 클럽 데이, 그게 또 선정위원 특별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올해가 또 인디 음악 30주년이라고 하니까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 전문 시사평론가 김민석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의견이나 사연, 제보 있으신 분들 저희 마포 FM 청취 어플리케이션인 CR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 잠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살림꾼 김재우의 살림템 추천. 이
찬바람 뭐지? 우리 자기 춥잖아. 창틀 바람막이로 실내 온기 지켜줄게. 일회용품 버릴 때 자기 마음 불편하지. 포장은 다회용기로. 플라스틱 거절한다. 우리 채소로 만든 맛있는 한 끼. 식재료 유통을 줄이면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이 모든 건 저 김재우의 살림템이자 지구 살림템.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해요. 지구 살림템 공익광고 협의회. 여러분, 혹시 CR 있으신가요? 마포 FM의 정겨운 방송 CR로 편하게 들어보세요. CR과 함께라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마포 FM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CR을 다운받으시고, 아이폰 사용자는 마포 FM 공식 홈페이지에서 라디오를 들어주세요. 내 손안의 마포 FM, 지금 CR로 간편하게 들어보세요.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 마포의 지역 소식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이 마포 추가소 확장 건립 백지화를 위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았는데요. 네, 그 서명부 38,000부의 서명부를 서울 고등법원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5일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주민 대표 그리고 마포구청 간부들 이런 분들이 함께 자리를 했고요. 네. 지금 어쨌든 이 소확장 관련해서 서울시가 이제 항소를 해서 지금 고등법원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또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어쨌든 그와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전달할 때 보면 이렇게 좀 퍼포먼스가 좀 필요해요. 네, 여러 명이 가서 같이 이렇게 전달해서 좀 그림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보도가 나오게 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마포대로에 소나무 숲을 만든다고 합니다. 공덕동에서 마포대로 북단 녹지대까지를 소나무 숲으로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마포대로는 이 공항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주요 이동 경로죠. 그래서 귀분로라고 하는 별칭도 갖고 있는데 여기다 이제 소나무를 심어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자연미를 전달해 주겠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지금 가로수로 버즘나무가 심겨져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오래된 노령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충해도 많이 생기고 나무 상태도 나빠져 있고, 그래서 자칫 태풍이 불거나 그러면 이제 쓰러질 위험도 있고요. 낙엽이 또 많이 떨어지니까 배수로 막힘도 잦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로 바꾸겠다라는 건데요. 소나무는 생장이 느리고 낙엽도 작게 나오고, 그리고 나무가 그렇게 크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잎이 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교통편의도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소나무 숲 밑에는 꽃이 있는 가로 정원으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소나무는 가로수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환경부에서 소나무는 가로수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소나무로 가로수를 심었다가 가로수들이 죽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특히 강릉이 그랬죠. 네, 강릉이 소나무를 심었다가 네, 그 소나무들이 다 죽은 바람에 네, 다시 또 싹 교체했잖아요. 네, 마포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네, 소나무는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네, 엄청나게 물도 많이 필요하고요. 물을 많이 먹습니다, 소나무가. 네. 꼭 소나무로 바꿔야 할까요? 네, 다른 가로수 훌륭한 것도 많은데, 그리고, 사실, 뭐, 가로수를 소나무로 바꾸겠다고 하는, 뭐, 취지도, 뭐, 그렇게 적당한 것 같지 않아요. 네. 네, 귀빈로에 소나무를 심으면, 뭐, 우리나라에 대한 자연미를 느낀다? 네. 글쎄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 아트센터에 그 강사비 관련돼서 문제가 있었죠. 네. 이 다둥이 할인 혜택을, 이 수강생들에게 주는데, 그 수강생들이 그러면 이제 수강료가 뭐 50%만 이제 반값으로 줄어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강사들은 그 수강료의 몇 퍼센트를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다둥이 할인 혜택이 강사들의 수입 감소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분들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복지 혜택은 국가에서 해주면서 왜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강사들이 져야 하느냐. 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이 강사분들이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많이 넣었습니다. 네. 민원을 많이 넣었고, 이 관련된 논의가 마포구의회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구의회에 장정희 의원이 5분 발언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와서 삭감안을 네,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마포 문화재단에서 이 올해 예산안을 심의할 때 이 다둥이 할인 혜택으로 수입이 줄어들고 관련해서 예산 문제가 생기니까 네, 이 5억 원을 증액 편성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편성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네, 자구책으로 강사의 인건비를 네, 줄인 걸로 했는데 어쨌든 문제가 됐던 이미 지적되었던 거 문제가 나왔던 건데 네, 그런데 사실 구의회에서 제대로 이 부분을 검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다시 네, 돌려줄 수 있어서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해석 의원과 장정희 의원이 애를 많이 썼다고 하는군요. 네. 네. 그리고 이 염리동에 옛날 KT 부지의 청년주택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죠. 네. 그 청년주택 신축공사장에 네. 시멘트 차, 네. 그, 시멘트 타설하는 그 차량이, 다 내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를 물로 씻어서 그냥 아무 데나 버리는 게, 네,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민원이 여러 번 제기되었고, 이 공사 중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네, 목소리들도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이 장정희 의원과 남해석 의원이 좀 앞장서서 이 부분을 좀 네, 수정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뭐 해결돼야 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인데요. 네. 차혜영 구의원이 지난 임시회에서 치매 환자 가족 지원 그리고 공공 후견 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보건소 관계자들은 공공 후견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 매뉴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네. 어쨌든 그 차양 의원이 이제 이런 이제 복지에 좀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치매 관리 사업, 그리고 이제 성년 후견 제도, 네.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했고, 그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네. 마포구의회의 소식들이, 네, 이제 종종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포구가 이제, 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네, 홍보 관련된 부분을 조금 강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들도, 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마포구에서 환경 전문가 과정을 만들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0명을, 네, 3월 10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마포구 환경 전문가 과정은 요즘 기후변화가 굉장히 급격하잖아요. 네, 그래서 생활속 환경운동을 해보자라고 해서 주민 환경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교육비는 모두 무료고요.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총 6번에 걸쳐서, 네, 진행이 됩니다. 오전 10시에 녹색미래교육장에서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1회차에는 홍수열, 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쓰레기 순환경제와 제로웨이스트라는 주제로 하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한재각 연구기획위원이 기후위기와 기후시민이라는 주제로, 3회차는 빗물연구소의 김미경 박사가 빗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4회차는 사회적 기업 터치포굿 박미연 대표가 업사이클링으로 바꾸는 작은 변화, 다섯 번째는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학과 오충훈 교수가 도시 속 생물 다양성 지키기, 여섯 번째는 이종모 전 국립과천과학원장의 기후변화와 인류의 미래 순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신청하실 분들은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강사분들이 다들 짱짱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아요. 많이들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마포구가 군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상해 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군 복무 중에 상해와 같은 피해를 당했을 때 치료를 위한 보험금을 지원하는, 네,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네, 군 복무 현역병, 상근 예비역, 전환 복무 중인 청년이면은, 네, 자동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네. 직업 군인들은 제외되네요. 네, 보험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고요. 마포구가 보험료의 전액을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네.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입원, 골절, 화상 진단금,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상해 사고, 28일 이상의 진단금, 이런 19개 그 항목에서, 네,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손가락 부상, 정신질환 위로금,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대 5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입원은 180일 한도 내에서 일당 3만 원. 네, 골절이나 화상 진단금은 20만 원. 네, 이렇게 보장을 해준다네요. 네, 좋은 일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마포구에서 도로 환경 점검을 일제히 했다고 합니다. 네, 공원 녹지과 주차관리과 해당 과들이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함께 했고요. 서교 어린이 공원 주변, 네, 그리고 토정로, 망원로, 희우정로, 네, 일대에서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마포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투 펀치 우리 동네 우리 방송 마포 FM 할머니도 즐겨 듣던
마포 FM 라디오 방송 갈증 붙은 시간에도 나는 좋아 합승으로 돌아가도 나는 좋아 차라리 아저씨에게 팁을 줄래 고맙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방송 마포 FM 모두는 클릭해 따따따 마포 FM 따따따 마포 FM 100.7 마포 FM 즐거운 마포, 신나는 마포, 재밌는 마포, 희망의 도심 마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포 FM입니다. 마포 FM은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를 청취권역으로 삼아 평범한 내 이웃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방송 컨텐츠, 옆집 아저씨, 건너편 대학생,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봐요. FM 100.7MHz 마포 FM입니다. 네, 마포 쏙쏙쏙 시간입니다. 우리 마포의 여러 이슈들을 좀 깊이 있게 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디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월 말이었죠. 네, 2월 말에 한국 대중음악상이 있었는데요. 네, 거기에서 노미네이트 된 인디밴드들도 많이 있고, 네, 또 그 중에 좀 눈에 띄는 수상자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디 음악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포 전문 시사평론가 김민석 씨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석 씨는 뭐 인디 음악 좋아하세요? 저는 홍대의 어떤 인디 음악 생태계를 향유하고 네. 매년 여름마다 네. 락페를 가기 위해서 오. 다른 나머지 계절들을 살아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락페를 많이 다녀요? 많이 다니고요. 공연 보는 것도 뭐 좋아하고 네. 주로 저는 이제 매년 2-3개 정도 페스티벌은 가는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네. 저는 조금 젊었을 때는 그래도 좀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네. 네, 뭐 락페까지는 안 가보고, 뭐 그래도 뭐 마포에서 한강변에서 뭐 여러 페스티벌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데는 뭐 종종 가봤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이후에 어떤 홍대의 어떤 장소성, 어떤 인디 음악과 네. 공연 음악의 생태계가 좀 주춤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네. 아마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어쨌든 오늘은 좀 인디 음악 관련된, 네. 뭐 홍대 하면 인디 음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또 뭐 사실 마포 하면 또 인디 음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디 음악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올해가 뭐 인디 음악 30주년이 되는 해다라는 네.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 2월 말에 있었던 한국 대중음악상, 네. 네. 거기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이 예상하지 못한 상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진짜요? 네. 저는 그분이 네. 이렇게 노미네이트가 됐잖아요. 네네. 보니까 5개, 6개 막 이런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6개 부문이었죠. 네, 그래서 예우구나. 오랫동안 네. 이 인디 음악계에서 애를 많이 썼으니까 예우 차원에서 뭐 노미네이트 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관왕이 됐어요. 그렇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이번에 저는 한국 대중음악상은 네. 이 우리나라에서 또 대중음악계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는 상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시상을 하는 작품들이 네. 꽤 매년 훌륭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매년 챙겨보는데, 이번 결과 좀 재밌었고, 그리고 저의 취향이랑 좀 맞닿아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아니, 사실 올해에 가장 핫한
음악인은 로제였잖아요. 네. 네. 로제가 노미네이트는 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상은 못 받았단 말이에요. 네. 네. 아, 로제도 못 받은 상을. 아, 대한민국 최고의 아티스트로 이제 네. 예, 단편선 님이 네, 단편선과 그 순간들. 단편선 순간들 네네. 해가지고 오. 이번에 이제 한대음의 대상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네. 올해 음반을 수상을 했는데 음. 어쨌든 우리나라 최고의 네. 이 올해 그러니까 2024년에 최고의 뮤지션이었다. 최고의 뮤지션이었다 이렇게 네. 평가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럴 리가. 그래서 이게 동네에서 또 이제 자주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네. 저는 이번에 그 음악만세 앨범이잖아요. 네네네. 저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많이 듣고 있고.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한대음 수상 기념으로 그 단편선 순간들 공연을 하거든요. 공연하더라고요. 네, 다음 네. 주에. 네네. 그것도 이제 예매를 했습니다. 오, 그래요? 네. 다녀올 예정입니다. 참 그래서 사실 노미네이트가 돼서 네네. 음원 차트에 이게 올라오잖아요. 네네. 음원 플랫폼에. 네. 그래서 다 찾아서 한번 들어봤어요. 네. 노미네이트까지 됐는데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저는 약간 좀 대중성 있는 음악을 좋아해서 그런지 네. 대중성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음악이 대중음악상? 그 대중음악상이잖아. 네. 인디 음악상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정말 예우다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 상을 받을 줄이야. 네, 한국 대중음악상이 네. 작품성을 좀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성을 꽤 보나 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상은 씨가 말씀 남겼는데 이게 대중음악,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기성음악의 어떤 파이만큼 네. 인디 음악도 그 파이를 동등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서로 영감도 주고 영향도 주고받고 이러면서 그렇죠, 음악이 그렇죠. 발전해 나가는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특히 이제 케이팝 중심으로 케이팝은 이제 자본이 투입되는 음악이고 네. 어떤 트렌드와 어떤 소비 성향을 따라가는 음악인 거잖아요. 그만큼 인디의 파이가 더 늘어날 필요가 저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그 여지는 많이 남아 있는 네. 것 같고 그리고 그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이 락의 붐이 다시 온다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네. 좀 그런 맥락에서 그 시기가 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단편선 씨가 수상한 걸 보고서요. 그런 생각, 원래 이제 한대음은 이제 그 인디의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긴 했지만 네. 단편선 순간들의 이번 작품이 사실 저는 막 이렇게 막 평론 같은 거 찾아보고 이러진 아직 네. 못했는데 저는 읽어봤어요 다. 너무 그러세요? 의심스러워서. 아니 저는 단편선의 네. 이 단편선 순간들의 이번 음반이 일종의 홍대 참가, 네. 이 인디 음악 참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단편선도 제가 뭐 왈가왈부할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단편선의 이 음악 이 커리어에서 어떤 뭐랄까 어떤 정점이요? 완성도, 정점 오. 이런 걸 좀 찍은 것 같은 전 느낌을 싹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작품 자체가 이 음악만세라는 음반 자체가 이 한국의 인디 음악이 지금 30년을 맞았으니까 네. 30년 동안의 여정을 그린 일종의 대서사시 같은 그래요. 그런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저는 너무 의심스러워서 심사위원들, 선정위원들이죠. 네, 그 네. 평까지 다 읽었거든요. 아 진짜요? 평까지 다 읽었는데 평을 너무 어렵게 써놨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평을. 저는 이 평 정도는 제가 읽어봤는데 평 진짜 저는 인상 깊었어요. 그래요? 너 평이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음악을 좀 하는 친구에게 야, 이 음악 한번 들어봐. 그랬더니 음악 괜찮은데? 좋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벙쪄갖고 아니 너무 상 받을만 한 거야. 그러니까 뭐 받을만도 하겠는데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인정했습니다. 그러세요? 네. 참. 네. 어쨌든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단편선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거 원래 이 정도 상 받으면 마을 동네에서 이 잔치 한번 벌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잔치 막 플랜카드 막 붙고. 네? 그렇게 해야죠. 마포 FM에서 어떻게 한번 추진해 보십니까? 아니 적어도 좀 홍우주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네. 네, 홍우주 이사장도 하셨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홍우주 이제 저도 조합원인데 어쨌든 어쨌든 그 내부에서는 그 축하 온갖 메시지들과 네. 이런 게 좀 난무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올해가 어쨌든 그리고 이 인디 음악의 30주년, 네. 3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30주년을 기점으로 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어떤 사건? 네, 알고 있고 네. 저는 이제 특히 저의 대학을 홍대를 나왔고 오. 그리고 이제 홍대로부터 저의 마포 사랑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5년의 일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아주 짤막하게 그 맥락을 설명을 하자면 그 신촌에 있었던 그 어떤 그 당시 그 호칭으로는 클럽. 네, 네. 클럽들, 네. 라이브 카페, 클럽. 네. 그것들이 신촌이 이제 젠드리피케이션이 되고 하면서 단속을 막 당하고 이렇게 되기 네. 시작을 한 거죠. 음. 그렇게 되면서 그것들이 홍대로 넘어오게 되었고. 네. 서서히 홍대 쪽으로 뭐 이렇게 그 지금의 언제인가요?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그 그쪽이죠. 산울림 소극장 건너편. 네, 그쪽으로. 네, 그쪽으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홍대가 그 당시에도 이제 미술대학이 유명한 곳이고, 예술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수용성도 높은 곳이고 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선택이 좀 전략적인 그런 맥락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홍대 드럭이라고 네. 하는 클럽이 어떤 시초라고 볼 수 있고, 네. 거기에서 이제 커트 코베인 네, 네, 커트 일주기 코베인의 추모 공연을 했었죠. 네, 네. 그게 이제 2월 달의 일이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한국 인디의 시작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었고, 뭐 그렇습니다. 4월 아닌가요? 4월? 4월 5일. 네. 4월 2월은 5일. 네. 2월은 그거였어요. 라이브 클럽 데이였나? 네. 라이브 클럽 데이 부활이 네. 이제 2월이었고, 네. 라이브 클럽 데이 부활은 한참이 있다고 얘기죠. 한참 후의 네. 이야기죠. 네. 라이브 클럽 데이는 이쪽에서 라이브 클럽 데이가 지금 10년 됐잖아요, 올해. 네. 아, 참, 그리고. 딱 10년 됐네요. 네, 그러니까. 라이브 네. 클럽 데이도 그 대중음악상에 상 받았죠. 네, 특별 부분 상 네, 받았습니다. 특별 부분 상 받았죠. 네, 10주년을 기념을 해서.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인디 음악 그러면은 홍대. 네. 네. 기본적으로 홍대인데 지금도 물론 이제 라이브 클럽이 많고 그리고 뭐 소규모 클럽들까지 합치면은 상당히 많은 클럽들이 홍대에서부터 망원동까지 이렇게 넓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뭐 여전히 홍대 앞은 인디 음악의 뭐 성지다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그게 과거에는 그러니까 30년 전, 20년 전 이때는 그 뭐 인터넷도 이렇게 크게 발달을 하지 않았고 뭐 저기 유튜브 이런 것도 없고 뭐 멜론 이런 것도 없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행하는 그런 기성 음악들이 아니라 네. 인디 음악을 들으려면은 홍대로 와야 됐던 거였어요. 그랬죠. 네. 근데 일단은 지금은 유튜브나 이런 걸로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음악을 찾는 디깅하는 네. 그런 창구 역시도 인터넷으로 이제 많이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홍대가 위축된 것도 있죠. 근데 하지만 그 공연이라고 하는 것이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들이 그 자기의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작업을 할 공간도 필요하고, 네. 그거는 아직까지 홍대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이제 이 30주년이니까 95년이잖아요. 네. 95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인터넷이 깔리기 시작할 때였었고,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 동호회들이 생겨나기 네. 시작한 때였으면서 X세대
라고 부르는 세대들이 네, 맞아요. 네, 활동을 시작했던 네. 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X세대는 이제 기성의 것보다는 네. 새로운 것, 네. 막 네. 파격적인 것, 뭐 이런 걸 이제 찾아다니는 그런 세대였었고 음. 또 인터넷 동호회로 이제 음악 관련된 이런 동호인들이 막 생기고 그러면서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홍대 앞이 그런 그 신촌에서부터 이렇게 이동해 오는 네, 네. 라이브 클럽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홍대 앞이 네. 네, 그런 인디밴드가 활발해지는 그런 곳이 되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홍대 앞이 그 94년, 95년 이때쯤에 무슨 네. 일이 있었냐면은 일단 홍대 앞이 상업시설로 되게 좀 확 뛰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네네. 일단은 신촌이 그 당시에 뭐 일산 신도시 이렇게 개발이 되고 하면서 신촌의 어떤 교통적인 이 중요성이 막 커지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신촌을 부도심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자원이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84년에 지하철 2호선이 이제 뚫렸는데 네. 그 94년에는 그 성수대교가 붕괴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일단은 성수 쪽에 사람들이 가기 약간 꺼려하는 그런 게 좀 있었다고 하고요. 강남으로 가기가 어려워졌죠. 네. 네.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한강 다리들의 어떤 전수조사를 벌이면서 네. 당산철교가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다. 네. 당산철교도 네. 네. 그렇게 되면서 거기를 이제 2년 정도 막아놓고 그리고 거기를 이제 공사를 했던 거죠. 네. 그때 버스로 다녔잖아요. 네, 버스로. 합정역에 내려서 당산역까지. 근데 그 버스가 홍대 입구역까지 갔다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람들이 홍대까지 가가지고 이제 내리고 하다 보니까 그 동네 유동인구가 되게 많아진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하면서 네. 좀 이 홍대의 어떤 이 음악 생태계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네, 저는 맞아요.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그것도 있고 이제 2002년도에 네. 월드컵이 우리나라 네, 있었잖아요. 네, 네.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네. 메인 경기장이니까. 그런데 이제 월드컵을 하면서 보니까 뭐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네. 이러면서 홍대 앞에 이런 여러 가지 뭐 문화들, 네, 네, 네. 그런 하위 문화들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이 주목을 하게 됐고 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활성화하고 양성하기 위한 노력들도 그 당시 이제 같이 진행되었던 거죠. 네네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인디 음악이 자리 잡았고 꼭 인디 음악 라이브 클럽 아니어도 댄스 클럽도 진짜 많았어요. 홍대 앞에. 네, 맞아요. 네, 작은 댄스 클럽. 네. 네. 옛날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이 클럽의 문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는 클럽의 문화랑 이 인디 공연을 하고 요런 문화랑 사실은 비슷한 맥락에서 시작을 하면서 약간 분화된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원래는 이제 그 드럭처럼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드럭처럼 그냥 공연을 보고 뭐 이렇게 즐기고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비슷하게 그 홍대 발전소라는 그 일종의 그 최초의 클럽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홍대 앞에 작업실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 작업실에서 이제 밤 늦게까지 막 작업하고 술도 좀 먹어주고 음악도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교 365 있는 네네. 걷고 싶은 거리에 그 좁고 낡은 그 건물, 긴 건물 네. 이제 거기에 그쯤에 이제 바닥 뚫어놓고 해가지고 아주 특이한 모양새로 그 발전소라는 그 클럽이 있었다고 하고 그런 클럽들이 점차 퍼져 나가면서 이렇게 지금 이 인디 공연을 하는 그런 공연장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뭐 이런저런 풍파들을 겪으면서 이 클럽 쪽에서는 이 힙합과 테크노를 중심으로 한 댄스 클럽으로 이제 바뀌고 이렇게 네. 하면서 그 문화가 좀 이렇게 갈라졌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95년도에는 그 지금 이제 홍대 앞에 있는 큰 댄스 클럽 이런 건 없었죠. 네. 네네. 작은 정말 한 들어가면 한 3, 40명 들어가나. 네. 막 빡빡하게 3, 40명 들어가서 네. 뭐 맥주 하나 시켜놓고 하루 종일 저녁 내내 춤만 추는. 아, 네. 꽤나 홍대에서 이렇게 좀 즐기셨군요.
이 뭐 젊었을 때는 그랬죠. 네. 뭐 벌써 30년 전에는 그랬어요. 저는. 어쨌든 홍대는 뭐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인디 음악이 중심이 되었고, 네. 뭐 지금 인기 끌고 있는 황가람 씨, 네네. 네, 그 황가람 씨도 음악을 하려면 홍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노가다 해가지고 번 돈 200만 원 갖고 홍대로 올라와서 노숙을 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 1년 가까이 네, 노숙하면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네. 지금의 이제 이렇게 인기 가수가 된 건데, 그만큼 어쨌든 홍대는 인디 음악의 성지다. 네, 그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네.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이에요. 지금이 문제죠. 네. 이게 일단은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좀 공연 이런 산업과 문화가 좀 뭐랄까 하향세를 겪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긴 한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 최근에 있어서 홍대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이제 라이브 클럽 데이인 네. 건데, 그 라이브 클럽 데이 이번에 상 받았으니까 한번 짚어보자면, 그 라이브 클럽 데이 역사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2002년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작은 클럽들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네네. 티켓 하나 사면은 뭐 여러 클럽들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볼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네네. 그게 대한민국의 클럽 문화를 이제 확 주류화를 이루었다는 그런 평가가 많이 네.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홍대 인디 문화 자체도 확 이제 끌어올린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 이제 힙합 클럽이나 상업적인 클럽이 조금 그쪽으로 자원이 좀 쏠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좀 일어났었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중단됐다가 네. 2015년에 다시 라이브 클럽 데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이 홍대 인디랑 2010년대 이후에 홍대 인디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어떤 힙합 문화와 그러니까 힙하고 멋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라이브 클럽 데이에 모여가지고 TV나 라디오에선 들을 수 없는 그런 음악들을 즐기면서 네. 서로 소통하고 이런 계기가 라이브 클럽 데이가 정말 크게 잘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연장들이 좀 계속 문을 닫고 이런 일은 2010년대 초반부터 있었던 일이니까 네네. 그때 어쨌든 홍대 구심점으로서 그 인디를 지켜준 존재가 저는 라이브 클럽 데이라고 보고, 네네.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상을 받은 게 아닐까 그렇죠.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 이제 클럽이 그 홍대 앞은 크게 두 개잖아요. 네. 네, 댄스 클럽하고 네. 라이브 클럽. 네네. 그리고 이제 주로 댄스 클럽들은 상상마당 주변으로 네, 크게 좀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라이브 클럽들은 저쪽에 산울림 소극장 네. 올라가는 그 길, 네, 그 길 주변으로 그쪽에 빵도 있고, 네, 빵도 있고 뭐 이런 라이브 클럽들이 있고, 라이브 클럽들은 아무래도 뭐 댄스 클럽에 비해서는 네. 뭐 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홍대 앞은 너무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갑산 망원동이라든지 네. 뭐 상수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좀 쭉 흩어졌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라이브 클럽 데이가 예전만 하지는 못해요. 네.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다 집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갈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90년대, 2000년대 그 당시에 홍대의 어떤 인디 생태계에서는 그때 이제 뭐 홍대 오지 않으면은 이 밴드의 음악을 들을 수 없고, 네. 이런 시기니까 공연을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밴드를 만들고 공연을 하고 하면은 뭐 한 100명 정도는 그냥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네.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라이브 클럽 데이 최근에 가보면은 엄청 줄 서거든요. 엄청 그래요? 줄 서고, 그 인원이 다 차가지고 못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렇군요. 최근에 안 가봐서 잘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인디 음악의 팬들, 그리고 이 문화에 대해서 정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열정? 이런 게 어쨌든 지금 홍대 인디를 좀 구르게 하는 원동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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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사람 진짜 많아요. 네, 그렇군요. 네. 참 그런 거 보면은 이 홍대 앞에 저력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구나 시에서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죠. 완전히 민간에서만 네. 지금 그렇게 해 나가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홍대 앞에 저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음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네. 저항 문화, 네. 그리고 하위 문화 이런 것들이 주류인 음. 곳이 홍대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 의미와 맥락이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걸 지켜야 될 음. 그렇다면 이걸 지켜야 될 어떤 필요성과 그런 중요성이 있을 텐데 거기에 어떤 관이라든지 그리고 이 산업에 지원을 하는 그런 주체들의 관심이 없다는 거는 정말 네.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네. 어. 뭐 지금은 이제 뭐 컨텐츠 진흥원이나 뭐 네. 이런 곳에서 이제 이 관련된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네. 저는 이제 홍대 앞에 좀 있었으면 인디 음악과 관련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음악 도서관이에요. 네네네. 음악 도서관. 네. 그래서 거기에 도서관에 딱 들어가면 홍대 앞에 인디 음악과 관련된 모든 음반을 네. 다 들을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홍대 앞에 역사, 뭐 홍대 앞에 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그 음악과 관련된 역사라든지 자료, 책, 뭐 그런 걸 다 볼 수 있고 거기에서 네, 맞아요. 자기가 뭐 악기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악기도 배울 수 있고 네네네. 뭐 친구들 만나서 그룹 만들자 그럼 그룹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연습실로도 쓰고 연습실도 있고 그런 곳이 홍대 앞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거 네. 이제 의정부에 의정부에 하나 있죠. 있잖아요. 네, 음악 도서관이 하나 거기 있죠. 저 가봤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군 생활을 거기서 했으니까 한번 그래요? 가봤어요. 오. 네, 일단 되게 좋아요. 네네네. 좋고 그 무엇보다 그 미국의 그 우리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그 미국의 의회 도서관이잖아요. 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나오는 모든 콘텐츠들을 다 기본적으로 수집을 하는데 네네. 거기서 정리하고 발간하는 자료들을 보더라도 미국의 이런 뭐 예를 들어서 힙합 문화, 뭐 그런 디스코 이런 네. 문화, 펑크, 뭐 인디 음악과 어떤 정말 대중음악, 락 음악들 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학예적인 연구를 계속 하고 수집하고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이런 데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딱히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마포에서는 특히나 그런 주체들이 더 없고 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 서울 역사박물관 정도가 쬐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진짜 아까운 거죠. 왜냐면은 특히나 90년대 그때 홍대 인디 초반기에 활동했었던 밴드들은 그 음원이나 이런 것도 안 남아 있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보존하고 발굴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시설을 마포에서 만들든지. 네. 네. 보니까 구청장님 얼마 전에 도서관 관련된 인터뷰 하시던데. 네. 네. 도서관이 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네. 네. 정말 홍대 앞에 음악 도서관 하나 있으면 그럴듯한 도서관 너무 좋지 않겠어요? 네. 네, 딱 정말, 월급 받고 홍대 이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도 딱 두고 네. 그러면 정말 좋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음악 학예사 같은 네, 맞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인디 음악 딱 정리하고 네. 네. 그 없어진 지금 이제 찾기 어려운 그런 음반들 발굴하고 네네. 그 분명히 어딘가에 그 인디 음악 덕후들이 갖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런 사람들한테 기증받으면 되거든요. 네. 네. 그런 거 있고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이 지역의 역사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클럽 드럭, 뭐 프리버드 이런 옛날에 그 홍대 전성기를 이끌었지만 네네. 지금은 뭐 문을 닫고 이런데. 예. 이런데 자료를 찾아보더라도 지금 많이 안 남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조사하고 수집하고
거기서 또 어떤 교훈을 찾아가지고 지금 음악을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네. 넘겨주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근데 그걸 하는 데가 없는 게 아닌 거죠. 마포 문화재단도 있고 마포 문화원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아무데도 안 하고 있어요. 네, 네.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게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더 나가면은 저는 마포를 음악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마포 음악 도시. 아니 그 신촌도 지금 신촌에 뭐 클럽들이 몇 개는 있거든요. 아직은.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신촌의 상권이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에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네, 생각을 네. 하고 그 신촌을 음악 도시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네. 아니 마포 홍대 앞이 정말 여기는 정말 음악 도시 그냥 뭐 붙이지 않아도 음악 도시인데 정말 구에서 음악 도시라고 해서 홍대 앞을 네. 정말 이 명실상부한 음악 도시로 만들면은 정말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네, 사실 그런 뭐 제도적인 기반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문화도시 지정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절차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른 도시들은 네. 일부러 없는 문화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진흥하려고 하는데, 네. 여기서는 있는 문화도 이제 있는 문화도 안 해요. 네, 끌어내리는. 그냥 민간이 잘하겠지. 네. 홍대 앞에서 하는 게 겨우 뭐 그 홍대 앞에 뭐죠? 걷고 싶은 거리. 지금 레드로드라고 하는. 거기서 뭐 길거리 버스킹 하는 거. 뭐 그거 신청받아서 허가해 주는 거 외에는 뭐 하는 게 없잖아요. 그 버스킹을 허가받고 네. 한다는 것도 진짜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그거는 또 그러니까 허가가 그 또 필요하긴 해요. 상인들의 이런 게 있는데 네. 그런 게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저는 예를 들어 이게 사실 좀 지난 이야기이지만 그 홍대 그 문화 예술하는 사람들, 상인들, 그리고 마포 뭐 구청의 공무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뭐 그런 것들을 관리할 만한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시도가 좌초되고 이런 맥락들이 있었던 거라고 알고 있는데, 네. 좀 여러모로 안타까운 거죠. 어쨌든 뭐 홍대 앞에 인디 문화, 인디 음악, 네. 이거를 위해서는 마포가 좀 음악 도시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좀 준비해 나가고, 네. 그것까지 어려우면 적어도 음악 도서관 하나 정도는 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 홍대 앞에 네. 빈 공간들이 좀 많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 뭐 유치원도 나오고, 네. 빈 공간도 많고, 네. 그리고 뭐 예전에 어쨌든 뭐죠 서교동에 그 동주민센터 있었던 저기 이름이 뭐였죠? 예술실험센터. 네, 실험예술센터인가? 네. 예술실험센터인가? 네, 그것도 지금 어쨌든 리모델링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공간들을 어쨌든 음악 도서관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건 좀 어떨까 그런 생각 들고 그렇게 해볼 수 네. 있고, 뭐 홍대 홍익대학교한테 뭐 기부 체납 받아가지고 해도 되고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전 방법 진짜 많이 있다고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방법 진짜 많죠. 네. 아니면은 홍대 앞에 있는 기업들, 네. 기업들에게 컨셉을 좀 주고서 같이 해보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국민은행 자리에 지금 그 예전에 국민은행 자리에 지금 뭐 계단 만들어 놓고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거 뭐 무슨 복합 문화 공간으로 한다는데, 네. 그 뭐 글쎄요. 그런 곳을 뭐 이렇게 같이 만들어 본다든지. 뭐. 네네네.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관광특구가 지정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이제 가속화하는 그런 기제로 어떤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관광특구의 풀네임이 사실 문화예술 관광특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문화예술 이 내용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이 관광특구를 활용해서라도 네. 이 문화를 지금은 살려야 될 필요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지금의 관광특구 네. 하는 건 잘못됐지만 저는 그런 맥락에서는 정말 공격적인 어떤 관심과 네. 투자 뭐라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뭐 저희 또 시간이 돼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한국 대중음악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홍대 앞에 음악 도시
관광 특구 얘기까지 좀 쭉 짚어봤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좀 남기실 말 있어요? 저 그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그 라이브 클럽 데이가 그 수상을 했는데 네. 거기 그 시상평이 있어요. 네. 그걸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홍대 앞이 변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려오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홍대 앞을 아직 음악의 장소라고 인식하게 해주는 건 여전히 존재하는 라이브 클럽들과 그들이 함께 만들고 있는 네. 라이브 클럽 데이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더 많은 관심 네. 부탁드린다는 이야기 그러니까요. 남기고 싶습니다. 네. 라이브 클럽들만 지원을 해도 네. 조금의 지원만 해도 활성화될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그리고 더. 네. 들으시는 분들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가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네. 네, 재밌습니다. 많이들 가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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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마포 전문 시사평론가 김민석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자, 우리 마포는 어쨌든 인디 음악으로 지금의 마포가 되었다라고 봐도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포의 인디 음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줘야 됩니다. 조금만 공을 들이면 더 큰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이들 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이 시간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